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현안 보고를 하면서인데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본격 조사 이후 5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검찰도 관계 부처도 움직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끌어내기까지 4년가량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집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잠시 후 연결합니다. 이 세월호 희생학생들이 제적 처리됐다는 소식에 어제까지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학적 복원에 나섰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246명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됐죠. 그런데 이 희생학생들이 유가족의 동의 없이 지난 1월 12일자로 전원 제적 처리된 겁니다. 실종자 4명은 유급 처리됐는데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고 경기도 교육청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교육청은 희생학생들을 3학년 재학 중인 상태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진상규명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지하겠다고 하는군요. 이 국가의 행정이든 교육행정이든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기관들로서 좀 미리미리 국민 입장에서 일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존 덴버고요. Take Me Home, Country Road.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이 제품 제조사, 특히 옥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매운동 확산하고 있고요. 검찰은 수사를, 정치권은 피해자 구제 방안과 책임 소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기까지 4년가량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집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인데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제조 유통사의 책임 논의가 정부 책임론으로 좀 옮겨가는 양상인데요. 네. 이 관리, 감독, 승인 다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인데 정부의 요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운치가 않습니다. 지금 4년 동안 국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들 이제서 수용하면서 마치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예. 6년 동안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검찰 수사가 정말 늦게 착수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속속들이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마치 포청천처럼 이렇게 이미지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예. 진정성이 정말 있다면 피해자들 정말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법 통과에도 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아직까지도 특별법 통과에는 정부도 새누리당도 반대 입장을 어저께 국회 환노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의원님 그 검찰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원래 피해자들이 형사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3년 6개월여 만에 좀 검찰이 이제 본격 수사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그 검찰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 예. 정말 이거는 제가 여러 경로를 확인했는데 공식적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예. 의문을 갖는 건 올 초에 그 정기적인 인사 이동이 검찰 내에 있었고 서울중앙지검도 검사장이 바뀌면서 수사 착수를 했다는 건데, 예. 그럼 그 전에 최소 2번의 2명의 검사장은 왜 이 사건을 착수 안 하고 있는지를 사실 밝혀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거를 네. 좀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가습기 네네.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이 피해자들이 6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하거나 폐를 못 쓰게 됐다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해 기업들이 김앤장 등 어마어마한 로펌을 앞에 세우고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5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 개인들과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정부도 이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미리 구제를 하고 또 여기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가해 기업으로부터 나중에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긴급 구제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사망자의 장례비 포함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요양수당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피해 대책위원회 같은 것들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 있더라고요. 네, 진상조사도 이게 하루 이틀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예. 당장 15년 동안 8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예. 구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고 치약 옆에 비누 옆에 팔렸던 거고 또 겉에는 아이들에게도 안전하다 이렇게 팔았던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피해 규모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해 상상하지 못할 이런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법안은 왜 통과가 안 된 거죠, 의원님? 네, 지금 이 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예. 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환논회가 있었는데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예. 이 반대 입장이 변화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반대 논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말고도 교통사고 피해자 아니면 범죄 피해자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은데 예. 이런 일들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 사인 간의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여기에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구상권 청구하는 이런 부분도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심지어 기획재정부 예산주무부처 기획재정부는 이거 비용 측면에서만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직 밝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까지 서슴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우리 가해 기업들이 소송 중에 이 국가의 역학조사 결과를 부인할 때는 하는 논리고요. 이게 복지부가 원인 규명을 해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안 쓰기 위해서 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거 지금 정부부터가 입장 정리를 제대로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말뿐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 기재부 전부 다 좀 반대 입장의 기조는 크게 변화가 없고 일단 유감 표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환경부는 좀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다른 부처들 설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의지가 있는데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한나라 정부 안에서 부처 간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엄중한 상황에 좀 부끄러운 노릇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이 검찰에서도 그렇고 이 주무부처도 그렇다면은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왜 좀 멈춰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19대 국회에서 좀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법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렇죠. 당초 2013년 4월에 제가 발의를 했고 8월 임시국회에 이게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목전에 뒀었습니다. 근데 이 재정법, 특별법 통과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도 기존의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 질환으로 좀 지정을 하면 환경부가 긴급한 대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주장을 했는데 정부는 환경성 질환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 이러면서 또 책임을 떠넘겼고요. 나중에는 인정을 했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모습들이 지원을 회피하려는 꼼수의 연속이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지금 뒤늦은 정부의 대처나 지역 사과 포함해서 진정성도 신뢰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환경성 질환으로 뒤늦게 지정을 하고 말 바꾸기를 해서 지원은 시작했지만 지원 액수도 보잘것없고 또 이 피해자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정말 최소한의 피해자들한테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은 아직 좀 다 해소가 안 됐습니다. 최초에 2011년부터 정부가 역학조사도 하고 동물 실험하면서 이게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살생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런 배경 속에서 장하나 의원의 특별법도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골든타임 놓쳤다 이 말이잖아요.
예, 골든타임 놓쳤죠. 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이 가슴이 아프긴 한데, 예. 이 사안을 뭐 안방의 세월호라고 혹자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비슷한 구석이 맞습니다. 예. 가장 비슷한 구석은 정부가, 정부의 책임, 전체 책임,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 상황에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정부가 가해 기업을 혼내키고 가해 기업한테 부담금을 가져다가 지원을 하겠다가 아니라 예. 그건 정부도 책임이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이 피해자분들을 뒤늦게나마 도와야 되는데 예. 지난 6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하고 가해 기업과 이 피해자들 간의 소송을 알겠습니다. 뒷짐지고 구경한 것이 예. 이분들에게 2차, 3차의 폭력과 고통이 된 건 정말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네. 일단 좀 정리가 돼야 될 것은 여야입니다. 여야의 피해자 인정 범위와 기준 등 이런 것들이 좀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걸림돌이 뭔가요? 네, 특별법의 제동을 걸고 있는 새누리당 입장. 첫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법 중에 제가 발의하진 않았지만 이 가습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들이 4개가 발의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뤄서 이런 기업들은 과징금 얼마에 멈출 게 아니라 더 과중한 기업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이걸 또 새누리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죄 피해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나 이런 피해자 지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예.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통사고에 비교할 정도라면 이 사태의 면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예컨대 치약을 구입해서 썼는데 치약을 사용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근데 교통사고와 이렇게 맞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군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또 이런 제품이 15개월 단기간 팔리다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예. 당장 15년 동안 우리 손 내밀만 뻗으면 닿을 곳에 팔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리고 겉에는 정말 안전하다는 광고 문구까지 있었고요. 예. 이 모든 인허가를 정부가 해준 만큼 정부가 당연히 큰 책임을 지고 있죠. 이걸 가해 기업에 다 떠넘기면 안 된다 봅니다. 생활비 지원 문제는 어제 환경부에서 좀 검토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도 참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예. 환노위 회의 전에 오전에 환경부 차관이 생활비 지원 부분 검토하겠다고 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고 갔는데 예. 들어보니 여전히 기재부라든가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그러니까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고 예. 환경부 의지밖에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이제 립서비스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정부는 좀 이미 논의된 내용, 확인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하시고 마치 생활비 지원 시작할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제 혼돈을 줄 수 있는 이런 발표들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9일에 19대 다 끝나잖아요. 네. 그 전에 좀 특별법이나 관련 법안 4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처리될까요? 처리 가능성은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저희가 29일에 임기 종료지만 지금 마지막 본회의가 19일이라고 하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 안에 새누리당이 일정도 합의해주고 법안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지만 가능한 상황인데 그게 좀 어렵다. 어제 회의에서 불가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전 좀 의아한 게 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런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국회 내에서 법 통과하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시사했는데 한내에서 와서 보니까 다른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립서비스에 그만 그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입장들을 조율해서 새로 어떤 제안을 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후자 가능성이 작다고 봅니다. 일단 옥시 측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니까요.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당의 입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치약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먹고 바르고 이렇게 좀 접촉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규제 어떤 방식으로 좀 대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쉽습니다. OECD 국가, EU, 미국 등 이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들 벤치마킹만 해도 됩니다. 예. 90년대에 이미 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갔던 물질들, 소위 살생물제라고 합니다. 살균제, 살충제 이렇게 생물을 죽이는 물질들이거든요. 예. 살생물제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도 2001년에, 그러니까 무려 15년 전에 우리도 이런 제도 정비하자는 내부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예. 15년 만에 이제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수한 사망자를 내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외국의 제도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는 제도들 하루빨리 도입하고, 알겠습니다. 또 정부 여당도 기업 산업계의 이해만 대변하지 말고 예.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생명도 기업 활동만큼 그 이상 가치가 있다는 그런 당연한 진리를 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고충이 있겠죠. 하지만 또 국민들의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생물제 관련된 이야기까지 OECD 기준에 맞춰서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잘 벤치마킹 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 아시아 3대 보트쇼 2016 경기국제보트쇼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요. 해양 레저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 레저 산업 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 해양 레저 기술 인력 모집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제의 신성장 동력, 해양 레저 산업의 위상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경기국제보트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문의전화 1670-8785.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앞서 1부에서 무거운 이야기 좀 많이 다뤘는데 잠시 광고 듣고 분위기 바꿔서 이어가겠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꼭 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이 또 카베진이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3번 카베진 코아 S.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자, 주말에 떠나보면 좋을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여행입니다. 이현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어디로 가볼까요? 벌써 5월이에요. 이러다가 한 해 훅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또 5월이 돼가지고. 네. 오늘은요, 안성맞춤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하나 있죠. 안성맞춤. 안성이겠죠? 아니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은 경기도 안성으로 안내할 건데요. 네. 안성에 가면 팜랜드라는 약간 그 체험 목장이 하나 있어요. 팜랜드요. 예, 그러니까 팜랜드. 그 농장할 때 팜인 맞습니다. 거죠? 랜드인데요. 여기엔 가시면 이제 뭐 칙소, 황소, 당나귀, 뭐 양, 거위 등을 직접 만지고 먹이 주면서 이렇게 농축산 체험이 가능한 즐거운 체험 목장이거든요. 예. 지금 요맘때 이제 푸릇푸릇한 막 푸른 풀들이 올라와서 드넓은 초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힐링 여행하기 좋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군요. 네. 가면은 뭐 그 푸른 초원도 있고 그리고 뭐 가축들도 있습니까? 가족들도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체험이 가능한데요. 그 안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에 몇 주 동안 꽃 여행지 안내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봄에 아름다운 게 꽃만은 아니에요. 지금 팜랜드에 가시면 푸르른 드넓은 30만 평의 평야에 호밀밭이 푸르르게 일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호밀밭에 파수꾼도 있나요? 예.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파수꾼이 있는지 모르는데 네. 그 푸르른 그 약간 봄에 솟아나게 봄 늦은 풀색, 여린 풀색들이 예. 봄바람 따라 일렁이는 모습을 보면 그거 자체로도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눈도 시원해지고 귀도 시원해져요. 호밀 관련한 축제도 있다고요? 네. 때마침 내일부터 13일부터 6월 6일까지 제5회 호밀밭 초원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원래는 그 호밀밭 사이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보호를 위해서. 네. 축제 기간에는 이 사이사이에 따라 산책을 즐길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호밀밭을 메인 테마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양털 깎기 체험. 그다음에 실제로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축과 함께 봄나들이도 가능하고 뭐 도구쇼랑 면양과 달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막 이렇게 주저하실 수 있는데 이 축제 기간 동안 약간 스탬프 투어를 해서 그 약간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스탬프를 콩콩 씻고 돌아다니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그 팜랜드를 다 구경하실 수가 있고 8개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시고 좋은 선물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더 더워지지도 않고 푸른 초원을 그러니까 꽃이 지고 나야 푸르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푸르름, 싱그러운 푸르름의 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그러니까 늦봄, 초여름의 그 정취를 그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지금이 딱이네요. 네. 그 뭐 말 타는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네. 뭐 다양한 게 있다던데. 말도 탈 수 있고요. 예. 그냥 일단은 가장 쉽게 하는 것들이 먹이 주는 거나 그런 거 할 수, 먹이 주는 수도 있고 무엇보다는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만지고 접하고 탈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제 친구도 그걸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이 주고. 먹이도 주고 만지고 개들과 같이 어우러지고 놀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동물원과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집집마다 뭐 소도 키우기도 그랬죠. 하고 뭐 우리 이런 어릴 때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먹을 거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성에서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황해도식 냉면을 제대로 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황해도식 냉면이요? 네, 황해도 냉면을 진수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함흥식 냉면이나 뭐 평양식 냉면 많이 들어봤는데. 좀 낯서시죠? 네. 함흥식 냉면은 이게 빨간 양념에다 고구마 전분으로 면을 뽑아서 질깃질깃하잖아요. 네. 그 평양냉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슴슴한 육수에다가 툭툭 끊어지는 메밀면발이 특징이고요. 그렇죠. 황해도식 냉면은 메밀가루에다가 전분을 적절히 섞여서 그 메밀향에다가 약간 씹히는 쫀득한 쫄깃함을 더한 재미가 있는 면발이에요. 네. 이 집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육수 같은 경우는 육향 가득한 고기 한우로만 육수를 뽑으신대요. 그래요? 육향이 되게 그윽한데 딱 맛을 보면 고기 자체가 지닌 구수함과 더불어서 그 고기의 단 맛이 네. 그대로 육수에 배어나가지고 그걸 면과 함께 후루후루 드시면 이게 황해도식 냉면의 진수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육수를 내고 이런 식이면은 약간 평양식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평양식보다는 굉장히 육향이 좀 진해요. 진해요. 그리고 면발 느낌이 일반 평양냉면보다는 조금 더 질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그러면은 함흥식과 한 평양식의 중간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중간이라기보단 또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중간이라고 했는데 황해도식만 이게 또 다른 냉면의 맛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왜 냉면집 가면 대부분 수육이나 다른 만두 같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이 집은 메뉴 딱 2개예요. 뭔데요?
냉면하고 물냉면하고 비빔냉면밖에 없고요. 육수를 뽑긴 하지만 수육이나 그런 거는 판매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좀 자부심이 있군요. 꽤 오래된 식당인가요? 네, 75년도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대요. 예. 그런데 약간 고집스러움이 있는데 수육을 팔기 시작하면 술도 같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냉면 드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약간 불편함이 될까 해서 예. 그냥 자기들은 냉면만 원래 파는 집이니까 냉면의 맛만 제대로 즐기고 가시라고 다른 메뉴는 일절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황해도식 냉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냉면 마니아들 분들에겐 약간 성지 같은 곳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할까요? 아이들 먹기도 되게 부드러워요. 아, 그래요? 네,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 팜랜드 쭉 둘러보고 또 황해도식 냉면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요즘 가끔 시원한 음료를 딱 마시면서 네. 속을 좀 시원하게 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지난달 말에 대만에서 그 망고 빙수를 여러 차례 먹었거든요. 망고 빙수? 네. 맛있겠다. 오늘도 땡긴다. 야, 이거 맛있겠네요. 네, 정말 맛있어요. 또 그 현지에서 먹는 망고 빙수는 또 다르잖아요. 네. 망고를 정말 푸짐하게 주더라고요. 군침 돌아. 푸짐할 정도면은 네. 이거 망고는 또 망고 주스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망고 주스 같은 경우는 한 잔만 이렇게 쫙 마셔도 그 향이 네. 독특해서 네. 맛있기도 하고 오렌지 주스 같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죠? 네네. 자, 중국어로 그 컵, 잔, 한 컵, 한 잔, 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도 좀 배워볼까요? 네. 우리가 중국어로 일단 컵이란 단어를 배워볼게요. 네. 컵은 베이즈. 베이즈. 한 번 더. 베이즈. 베이즈. 그렇죠. 우리가 건배할 때 이 배자를 중국어로는 베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즈는 아들 자자인데 중국어에는 이 아들 자자를 붙이면 명사로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컵, 잔은 건배할 때 이 배자에다가 아들 자자 붙여서 베이즈. 건배할 때 베이래요? 네. 중국인들은 건배할 때 깐베이라고 해요. 깐베이. 네. 깐베이. 네. 이게 더 기억에 남네요. 건배할 일이 많죠, 우리가. 베이즈. 네, 베이즈. 베이즈.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잔, 두 잔 할 때는요. 네. 우리가 이를 뭐라고 그랬죠? 이, 그 다음에 이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이라고 하고요. 이 베이는 한 잔. 한 잔. 자, 다 함께 이 베이. 네, 두 잔이라고 하려면 베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인들은 량이라고 단어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량베이. 량베이. 네, 잘하셨어요. 그렇군요. 그 뭐 컵이나 잔이나 다 비슷하게 이걸로 그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베이즈. 그리고 한 잔은 이 베이. 두 잔은 량베이. 네. 좋습니다. 오늘 표현 여기까지 정리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참, 뭐, 냉면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망고 이야기까지 또 맛있게 또 사람들과 즐기는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8344번님, 그렇다면은, 이 건배가 깐빼이면은, 컵으로, 왜, 우리 술자리에서 짠, 이렇게 하는 표현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건배 아닙니까? 8344번님께서 질문을 주셨으니 저희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스튜디오 나가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중국어 표현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역시 샵 0945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생각과 지적사항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 털어놓으시죠.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리얼 그룹의 스몰 토크 잠시 듣고 갈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취립처 연결해서 서울 소식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규모 재난대비 훈련이 펼쳐진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부터 10여 분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 모든 구간이 멈춥니다. 잠실역과 제2롯데월드에 대형 화재가 난 것을 가정한 훈련인데요. 상인 1000여 명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피하게 되고 이 불이 나면 연기 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어 2호선 전 구간이 10분 동안 통제됩니다. 네. 이 낮이라서 일반 직장인들은 크게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시간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8일 오후 3시에는 남산 2호 터널에서 대형 교통사고와 불이 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오후 3시부터 20여 분 동안 남산 2호 터널 통행이 통제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20일 오후 2시 반에는 코엑스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 폭발하는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사상자를 이송하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네, 16일, 18일, 20일 이렇게 대규모 재난대비 훈련이 펼쳐지니까요. 시민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또 방송에 귀 기울이시면은 아마 관련 안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이언티 노래로 많이 알려진 곳이죠. 양화대교. 이 서울 양화대교가 최근 그 고공농성 시위 이런 걸로 좀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 여기 이제 못 올라가게 막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름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지난 3월부터 서울 양화대교 철탑 위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고공농성이 벌어졌습니다. 이 농성자를 구조하기 위해 한때 양화대교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여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구슬 같은 것을 박아놓습니다. 이 쇠로 된 바퀴인 롤러 60여 개를 3m가량 깔아놓는 건데요. 이 고공수의자나 자살 기도자가 다리를 올라가다가 이 구슬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이 양화대교는 이 다른 대교와 달리 철탑 위로 올라가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 같은 설비가 설치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못 올라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얼마 전부터 이제 본격화된 그 흡연 구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욱 기자. 네. 한동욱 기자, 왜 그 기자들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 고뇌에 차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러잖아요. 한 기자들 담배 피웁니까? 저도 고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올해 초에 끊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여기 담배를 피우니까 이게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좀 숨이 좀 차고 왠지 좀 기분상으로 좀 빨리 늙는 것도 같아서 저는 이제 끊었습니다. 예. 혹시 정병진 아나운서는 담배 피우시나요? 한동욱 기자 되게 젊어 보이시던데 벌써 이렇게 숨이 차십니까? 저는 담배 안 피우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아주 재채기가 크게 납니다. 아, 몸에서 안 받으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참 잘된 거죠. 돈도 벌고, 네, 건강도 챙기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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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전해주세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가 그 올해 안에 실외 흡연 구역에 대해서 기준 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병진 아나운서 같은 이 비흡연자들은 이게 잘 모르는데 저는 담배를 이게 피워봤잖아요. 그렇죠. 이 흡연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특히 최근 지하철 출입구에서 10m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등 이제 비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되게 많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흡연자들은 뭐 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 뭐 담배도 국가가 합법적으로 파는 건데 흡연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다. 담배 그렇죠. 피우를 권리를 달라고 목소리를 많이 높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올해 안에 실외 흡연 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흡연 구역에 대한 설치에 대한 적합한 장소와 그리고 규모, 소화 유형에 대해 지침을 만들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오는 21일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모여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욱 기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한동욱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담당 PD가 음악을 바꿨군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입니다. 우리 한동욱 기자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그중에서도 또 건강을 많이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마 그 아버지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우리 가족들 건강도 챙기고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그 세계 간호사의 날이라고 합니다.
국제 간호사의 날 서로 좀 건강도 챙기고 또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환자가 있는 분들은 간호사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고맙습니다.